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아예 막 그냥 그 아시아 야구 대회에 대해서는 아시아 대회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번 야구 시합에서도 그 도요타 자동차 생산관리부에 근무하는 가요 슈이치로라는 일본 대표팀 투수에게 이제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뭐 대표팀이 프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혼다 스즈키 자동차 소속의 좌완 투수 모리타 순야라는 또 다른 뛰어난 투수가 있어요. 만일 이 투수가 한국전에서 던졌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월드 베이스볼 소프트볼 컨페더레이션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세계 남자 야구 랭킹 1위는 일본, 2위가 미국, 3위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일본 야구는 명실공히 세계 1위라는 그런 사실을 뽐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프로 선수들이 갔고요. 그렇죠. 일본 대표팀은 예. 이제 실업인 이제 사회인 야구죠. 사회인 야구 예. 선수들이 갔다. 예. 또 정리를 하고. 자, 프로야구 이슈와 고수만의 승리 비법까지 송정규 롯데자이언츠 전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단장님,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도 극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을 했습니다. 롯데는 계속해서 베스트 라인업으로 매 시합 출전을 하고 있는데 10월 11일 현재 5게임을 남겨두고 있어서 5강 진출에는 실패한 걸로 판단됩니다. 10월 17일 마지막 날까지 6, 7위를 다툴 것 같은데 먼저 아시안 게임부터 좀 짚어보죠. 단장님 좀 총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이번에 이제 한국 프로야구의 현 주소를 확인한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 주소를 확인한 대회였다. 그렇죠. 이제 제가 혹평하는 게 아니고 네. 객관적으로 볼 때 수준 낮은 그런 팀들과의 이런 시합에 과연 전 국민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시청할 수 있도록 KBS TV, SBS, 또 MBC, TV조선까지 네. 한 시합을 4개의 TV 방송국에서 동시에 맞아요. 중계하면서 법석을 떨 대단한 시합인가 좀 의아했습니다. 좌우지간 네. 우여곡절 끝에 그 타이완의 프로와 실업이 혼성이 된 겨우 연령이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초반의 팀을 슈퍼라운드 결승에서 꺾고 2대0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데 대하여 망신당하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최후까지 우리 선수들이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으려고 전력을 다해서 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마지막 시합에서 타이완에 패배하였더라면은 이번에 그 후 폭풍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네. 일본 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회사 직장 야구인들로 구성된 그 사회인 팀인데요. 오전 중에는 주로 생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여타 회사원들과 똑같이 뭐 조립할 것 조립하고 이런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모여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마추어 선발팀을 이제 명색이 프로 중에서도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놓은 한국팀이 네. 2대0으로 꺾었다고 또 야구 변방국인 중국팀을 8대1로 이겼다고 환호작약하면서 네. 우리 프로야구의 수준이 대단한 것처럼 호들갑 떠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국민들이 전부 상황을 잘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혹시나 그릇된 정보를 가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우리 야구 수준의 문제점 등을 냉철히 살펴보고 현재 지금 미국, 일본, 멕시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도미니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즐비하거든요. 네. 이런 강국들이 야구 강국들이 전부 출전하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국팀이 매우 경계했던 팀이 일본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 팀이 좀 약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인 이 팀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단장님께서는 따로 그 이유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네. 또 한간에는 네. 일본 그 사회인 야구 대표팀의 그 연봉이 네. 한국팀보다 높다라는 네. 소문도 있던데 맞습니까? 우선 연봉을 얘기하자면 네. 이거는 정말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소속 직장이 다양하다 보니 네. 예를 들어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보면은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 서비스업에 근로하는 분들은 업종 전체가 좀 월급이 낮습니다. 네. 그런데 비해서 뭐 석유 관련 업체나 또 IT 업체나 이런 데는 높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도 이제 그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네. 대충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한 4천만 원, 4,5천만 원이 많고 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연봉자가 되려면은 정말 곧 일본 프로 야구에 지명될 만한 실력자거나 또 경력이 아주 오래된 나이가 좀 많은 선수를 의미합니다. 네. 단연코 평균 연봉은 한국 대표팀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시 아키오 일본 감독의 경우에 네. 이 양반이 참 재미난 사람인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개성이 뚜렷하여서 처음 일본 그 야구 선발팀을 구성할 때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두고서 정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을 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프로팀이 일본 그 사회인 팀도 최강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발부터가 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 싫다 또 자기가 볼 때는 별 능력을 발휘 못할 것 하는 사람들을 빼고 성적이 높더라도 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을 끼워 넣었다는 거죠. 뭐 잘못하면 이제 정실에 의한 선발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은 네. 그래서 다수의 그 뛰어난 선수들이 대표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 일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시 감독은 네. 다른 감독들하고 달리 그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일본 야구로는 스몰 베이스볼이다 하는 그런 선입감을 깨고 일본 야구의 그 이미지를 바꾸고 수준을 올리려고 득점 찬스에서도 과거에는 일본이 그 스몰볼로 뭐 보내기 번트를 한다든지 치고 달리는 작전이라든지 이런 작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애써 타자들 각자가 너희들 알아서 하라. 완전 재량권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득점 찬스를 놓치고 결과로 이제 좋은 성적을 못 냈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집이죠, 그게. 감독님. 예, 감독의 아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달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고 네. 일본 야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과거에는 그 점수를 짜내면서 승리하기에 능숙한 일본 야구였거든요. 네. 이번에 완전히 다른 패턴의 야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1, 2점 가지고 승부를 다투는 시합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승리를 챙기는 데는 불리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더욱 약하게 보여진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팀하고 할 때도 그때 원아웃에 1, 3루였나요? 노아웃에 1, 3루 같은 좋은 찬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일본이 거기서 어떤 과거의 아기자기한 야구를 점수 내는 야구를 했다면은 의외로 그 한국 선발 박세웅 선수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양상이 확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때 일본하고 누가 나왔죠? 한국 하도 그 요즘 야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선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아마 박세웅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가지고 한국이 또 패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헛된 자아도취, 제가 볼 때는 영심에 빠져 강공만 고집하다 자멸한 돈키호테 같은 용병술을 구사한 감독을
만난 것이 우리 한국 팀으로서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큰 행운이었어요 정말. 마치 에이션 게임에 목숨을 거는 우리 한국을 비웃기라도 하는 네. 듯이 여유 있게 야구를 하며 네. 일본의 야구는 이미 이제 세계에서 1위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 하는 이런 어떤 뭐 굳이 한국이나 타이완을 의식하지 않고 야구하는 모든 국가가 참석하는 세계적인 대회만 앞으로 우리 위대한 일본은 의미를 두겠다 하는 뭐 이런 게 아닌가 해서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시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일본은 이미 축구도 그랬지만은 야구도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자.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과거부터 옛날에 그 도쿄 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 이 양반이 이제 그 미국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뭐 이런 책을 쓰면서부터 일본이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는 이 아시아권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유러피안 이상이다 하는 이런 좀 망상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1등 국민이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를 탈피한다는 이런 게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까지 이게 오염돼 가지고 축구도 그랬고 축구도 얼마나 지금 일본이 유럽 리그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까? 우리보다 한 수 이제 앞섰거든요. 옛날에는 한국이 축구를 앞섰어요. 근데 지금은 앞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보면 한국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죠. 축구가 그렇습니다. 야구는 마찬가지고 야구도요. 야구도 지금 한참 뒤져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 대회 같이 이런 대회에서 굳이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일본 측은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본에서 이번 야구 시합을 보도하는 기사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뭐 되게 작은 칸을 그것도 막 빌려서 그것도 한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국영 방송인 NHK마저도 그 보도에 막 인색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아예 막 그냥 그 아시아 야구 대회에 대해서는 아시아 대회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 이번 야구 시합에서도 그 도요타 자동차 생산관리부에 근무하는 가요 슈이치로라는 일본 대표팀 투수에게 이제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뭐 대표팀이 프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또 혼다 스즈키 자동차 소속의 좌완 투수 모리타 순야라는 또 다른 뛰어난 투수가 있어요. 만일 이 투수가 한국전에서 던졌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월드 베이스볼 소프트볼 컨페더레이션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세계 남자 야구 랭킹 1위는 일본, 2위가 미국, 3위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일본 야구는 명실공히 세계 1위라는 그런 사실을 뽐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프로 선수들이 갔고요. 그렇죠. 일본 대표팀은 이제 실업인 이제 사회인 야구죠.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이제 갔다로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대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만의 경우는 이 올스타로 대표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최종전에서 대만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렇다면 이 올스타를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자꾸 아니라니까 뭐 너무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금메달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몇몇 언론 매체에 보니까 제가 실수를 금치 못했어요. 왜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번 아시아 게임에 출전한 대만 대표팀은 대만 야구 사상 최강의 팀으로 불렸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애지중지하는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AA 소속인 린 위민, 보스턴 레드삭스 AA 소속 류즈중, 피츠버그 파이리츠 AA 청종저 등 무려 7명의 마이너리거가 참여했다. 나머지는 일본 프로야구와 대만리그의 최고 선수들로 채웠다.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 정보입니다. 엉터리예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미국의 그 마이너리그의 트리플, 더블, 싱글 A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미국이 지금 34개 팀인가 그렇거든요. 전 그 미국 프로야구 팀이.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보면 한 수백 명이 되는데 트리플 A도 아닌 더블 A와 싱글 A 왔다 갔다 하는 겨우 20세 정도 되는 타이완 선수들뿐만 아니라 네. 모든 마이너 리거들을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 선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특별히 눈여겨보는 것처럼 뭐 대단하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그 과대 포장된 보도죠. 그리고 일본 프로에서 뛰고 있다는 선수가 뭐 찾아보니까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즈에서 뛰는 우넨팅이라는 선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선수도 지금 퇴출 직전의 선수입니다. 타율이 2할 퇴출이요? 퇴출. 오. 2할 5리밖에 안 되고 오. 금년도에 41시합에 네. 92타석에 섰을 정도로 별 존재감이 없죠. 겨우 뭐 핀치러너로 나가든지 뭐 이 정도였습니다. 핀치 히타로 잠시 나가든지 아니면 대수비로 나가든지. 그리고 일본에서 통산 7시즌 동안 홈런이 16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2개씩 정도밖에 못 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수치상. 선수가 일본에서 무슨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과대한 거죠. 그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표현이 됐군요. 예, 또 한 사람이 이제 토호쿠 라쿠텐 골든 이글스에 이건 연습생으로 있습니다. 왕이엔 챙이라는 투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는 뭐 별 의미도 없고요. 예, 연습생이에요. 그냥 번호도 뭐 2자리 숫자가 아니라 3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013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선수에 불과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한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마치 뭐 일본 프로야구에 굉장한 활약을 하는 선수처럼 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일본으로 치면 뭐 사회인 야구에 해당되죠. 합작금고, 타이중, 대만 생명, 타이완 전력, 소속 실업팀 선수 7명, 또 타이완 프로리그 소속 8명.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술한 일본 프로야구 소속 2명, 미국 마이너리그 7명, 더 24명이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지금 타이완에서도 프로리그가 한참 시즌 중입니다. 그래서 전 구단에서 겨우 8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타이완 리그에서 타격 상위 선수들은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있죠. 예. 3할대 강타자들인 타이완 선수들은 이번 대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또 유명한 선수들도 별 많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타이완 올스타이고 최고 선수로 채웠다는 보도는 팩트를 확인도 하지 않고 소설을 썼다고 봐야죠. 물론 뭐 한 2-3사람은 괜찮은 선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기자들도 야구하는 기자들도 네. 많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좀 갖고 확인한 후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더 철저하게 충실해야죠. 해야 예, 뭐 되겠죠. 카더라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올스타는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올스타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냥 선발팀이죠. 어떻게 그냥 뭐 대충 모은 건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마치 진실처럼 가공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과대 사실을 유포해 가면서 한국 야구의 미래가 밝다고 자화자찬하다가는 다가오는 세계 대회에서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프로야구를 이제 철저히 좀 성찰하여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계기가 된다고 보고 우리끼리 이런 헛된 정보 퍼뜨리며 한국 야구 전망이 밝고 강하다고 선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순수한 국민들을 또 순진한 야구 팬들을 우롱하고 바보로 만드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KBO 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